네, 안녕하세요. 손쌤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단원이 이제 위진남북조와 수당 제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위진남북조 시기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랑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수나라, 당나라 제국까지 보는 걸로 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위진남북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작할게요. 네, 위진남북조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래서 정치 변화 보면은요, 뭐 삼국시대, 5, 16국시대, 남북조 시대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여기 도표를 먼저 볼게요. 도표를 보시면 여기 위 있고요, 그리고 진 있고요, 그리고 5, 16국 동진으로 나눠졌다가 북조와 남조로 나누어지는 요 시기를 이제 위진 남북조 시기로 통칭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위진 요 시기가 굉장히 짧은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하는 거라 한번 살펴보면은 삼국시대에는 위 촉오로 나누어진다라고 되어 있죠. 이 위촉오로 나누어져 있던 걸 여러분들이 요거를 다룬 이제 소설이 바로 삼국지라는 소설이 되겠고요. 이 위촉오를 이제 진이 통일을 하죠. 사마시인 진이 통일을 해서 그래서 위진 이 시기를 얘기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될 건 그래서 위진이다. 근데 이제 유목민족의 침입으로 어디로 이주한다? 강남으로 내려간다. 이 강남으로 내려가는 민족을 우리 한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족이 이주를 했다. 왜? 그래서 유목민족이 화북 지역을 차지를 하는 겁니다. 화북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빈칸이 화북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5호는 그 중국 입장으로는 한족이 아닌 민족이기 때문에 다섯 개 오랑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흉노족, 선비족, 갈, 저, 강족 이 민족들이 화북 지방에 여러 나라를 세우는 16개의 나라를 세우는 시대입니다. 짧게 지나가고요. 그러면서 남북조 시대인데요. 유목민족이었던 이 북조에서는 선비족이 화북 지역을 통일을 하면서 세운 왕조가 북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북이가 통일을 했다가 동이, 서이, 북제, 북조로 나눠졌다가 결국에 나중에 수로 통일이 되는 모습이고요. 남조 같은 경우에는 강남으로 이주한 한족, 선생님 아까 얘기했습니다. 한족이 세운 왕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지만 이 진이 쉽게 얘기하면 위진 통일을 하고요. 5, 16국 때는 이 진이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어디로 내려가느냐? 건강이라는 도시, 지금으로 빠지면 난징이 되겠는데요. 난징에 도읍을 세워서 동진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 시기가 바로 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남조 같은 경우에 특징으로 이야기를 하면 내려왔잖아요. 내려왔으니까 당연히 거기에 살고 있던 토착민과의 갈등이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왕조 교체가 굉장히 빈번합니다. 왕조 교체가 빈번했다. 그래서 송제, 양, 진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랬잖아요. 거의 맥시멈 50년 정도 됩니다. 50년마다 거의 나라를 바꿔가듯이 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제 거기 북조에 통일을 했던 북위의 특징은 어떨까라고 얘기하면, 북위는 쌤이 얘기했지만 선비족이었습니다. 선비족이었는데 얘네들은 무슨 정책을 실시했느냐? 바로 한화 정책을 실시합니다. 한화 정책. 그래서 뭐처럼 되고 싶으냐, 쌤이 설명을 하면 like 한족처럼 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뭐 복장과 언어를 금지한다거나 그 다음에 결혼을 장려한다거나, 그러다 보니까 북방민족의 문화와 한족의 문화가 융합이 되어서 그거를 호한융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경제정책으로는 자영농을 육성하기 위해서 균전제를 실시합니다. 이 균전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균전제는 땅을 나누어 준다는 겁니다. 땅을 나누어 준다. 이게 수나라, 당나라에서도 쭉 계승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 정책의 뭐 또 하나를 얘기를 한다면, 여기 천도가 있죠. 평성에서 어디로? 러양으로 수도를 옮기는 거. 플러스 수도를 천도하는 것도 호환 정책
한화 정책의 일환이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죠. 네, 반대로 이제 남조의 특징은요, 남쪽으로 내려왔잖아요. 근데 북쪽에 살고 있던 친구들이 내려왔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할 거는 남쪽의 경제력이 굉장히 크게 향상됩니다. 왜냐하면 이 한족이 기존의 그 황허강 지역에서 농사 짓던 것을 창장강으로 가지고 오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무엇을 가지고 오느냐? 그렇습니다. 무슨 농사? 벼농사를 보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살 게 많아지죠. 그러면서 강남의 인구가 굉장히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로는요, 그 한나라 때 했던 향거리 선제와 비슷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구품 중정제를 시행해서 화북에서 이주한 지배층이 그대로 고위관직을 독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뭐가 되느냐? 문벌 귀족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토착민들과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고위관직을 독점하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 문벌귀족은 대토지를 소유하게 되고 이 구품중정제로 인해서 고위직을 독점을 하면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거가 되겠지요.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할게요. 자, 그렇다면 이 시대 문화는 크게 얘기하면 북조와 남조의 문화의 특징으로는 북조는 뭐 유교를 존중했고요. 그리고 여긴 유목민의 문화가 있었고요. 반대로 남조는 아까 문벌귀족이 얘기했으니까 귀족 중심의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이 있다 보니 현실을 도피하려는 경향을 갖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무슨 사상이 발달하느냐? 바로 노장 사상과 그리고 청담 사상이 유행하게 됩니다. 현실을 도피하고자 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귀거래사라는 아래 보시면 시가 나오는데 이 귀거래사 어떤 내용이냐? 세속과의 연을 끊겠다라는 모습과 플러스 자연 속에서 자연의 섭리에 따라서 살겠다라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 이 도연명의 귀거래사라는 작품이다라고 보십니다.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 작품을 한번 여러분들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갈게요. 그렇다면 이제 종교적으로 봐야겠죠. 종교는 불교가 유행을 합니다. 그래서 왕실이 크게 환영을 해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의 석굴사원을 만드는 것이 특징입니다. 대규모 석굴사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윙강석굴, 룽만석굴과 윙강석굴이 나오는데 윙강석굴, 룽만석굴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 보면 사람들이 있는 이 제단에 비해서 굉장히 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빅사이즈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승려들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요. 서약의 승려였던 쿠마라지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문제에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을 구마라습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진의 승려였던 법현과 같은 사람들이 인도와 중국을 오가면서 발달을 시키더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현실을 도피하고자 했던 자연과 더불어 살려고 했던 도교와 관련된 이야기도 마지막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립으로 이야기를 하면요, 한 말에 유행했던 태평도와 그리고 오두미도가 전통적인 민간 신앙을 바탕으로 도가 사상을 수용합니다. 그러면서 불교의 자극을 받아서 교단을 마련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토착 종교의 모습을 갖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현실의 삶에 초점을 맞춘 도교는 황실의 수용이 되고요. 민중성이 강하면서 민중에도 유행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민간 신앙이 바탕이 되었다. 그리고 도가 사상이다. 그렇게 해서 민중에서도 유행했다 정도만 간단하게만 도교는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내용을 정리를 하면은 위, 진, 남북조 시기인데 위진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남조와 북조의 특징에 대해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먼저 보시면은 북조
북조 그리고 조금 파란색으로 따라쓸게요. 남조의 특징을 비교한다라고 하면 북조는 북위에서 있었던 한화 정책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남조 같은 경우에는 경제가 어떻게 발달했는지 그로 인해서 귀족이 만들어지게 되고 얘네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 문벌 귀족으로 인해서 현실을 도피하려고 하는 경향의 문화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불교 같은 경우에는 북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민족에서 적극적으로 장려를 하죠. 그래서 대규모 석굴 사원이 만들어지게 된다.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정리만 되어 있으면 요 시기와 관련된 문제라든지 요 시기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문벌 귀족이 현실 도피한다는 건 아니니까 쌤이 아까 설명했던 거 잘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것도 아시겠죠?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위진남북조 분열의 시대를 통일했던 수나라와 당나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